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믹스드 보이스가 뭔지 이번에는 발성 팁이 아니라 조금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서론부터 설명을 하면 이제 믹스드 보이스라는 개념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거는 이제 세스릭스의 이 책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19세기 말 1990년대인지 2000년대 초반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1990년대 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세스릭스 책이 국내에 번역돼 소개되면서 다음에 이 책에서 처음 언급이 됐고 2000년대 초반에 저도 10대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음 카페 등에서 뭐 발성 관련 커뮤니티 등 발달하면서 널리 뭐 지식이 많이 당시에 보급이 됐는데 뭐 방가성이니 뭐 흉성이니 비성이니 이런 용어들이 되게 널리 퍼졌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제일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바로 믹스드 보이스라는 용어죠. 그래서 그 믹스드 보이스가 과연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믹스드 보이스는 일단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간단하게 섞인 목소리, 수동태죠, 수동태. 예, 섞인 목소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서 섞였다는 게 무엇이 섞였다는 걸까요? 예, 그것은 바로 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흉성과 두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논쟁이 되는 게 과연 흉성과 두성이 섞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논쟁이 되는 게 믹스드 보이스가 과연 강한 소리로 발전이 가능한가 하는 것도 많은 논쟁이 됐죠. 근데 이 믹스드 보이스가 SLS에서만 쓰이는 용어가 아니에요.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이거는 이제 성구와 관련된 용어인데 그 유래를 찾아가 보면 못해도 17세기 혹은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을 용어인 걸로 추측이 되고요. 17, 18세기 벨칸토 시대의 초창기 문헌들을 살펴볼 때 토지 혹은 만치니 등의 책에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최초의 발성교수법 책자들입니다. 벨칸토 시대의 유명한 가수가 파리넬리가 있죠. 영화 다들 보셨을 거라고 뭐 알고 계실 거고 안 보셨으면 한 번씩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뭐 거기에 어떤 내용으로 실려 있었느냐, 믹스드 보이스라는 개념이 실려 있었느냐, 굳이 제가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당시의 성구 개념을 제가 좀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다음의 문장과 같을 것 같아요. 성구에는 두성구, 당시에 보체디 테스타 이태리어로, 흉성구, 보체디 페토가 존재하고, 그리고 이것이 블렌딩 되어야 된다라는 게 당시의 개념이었어요. 보편적인 벨칸토 시대의 개념이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당시에 믹스드 보이스와 거의 같은 개념이라는 걸 지금 보면 알 수 있죠. 이 문장을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개념의 용어는 코넬리우스 리드가 정리해 놓은 거에 제가 추가로 한 건데 보체 미스타 또 보아 믹스테 보아 믹스드 전부 다 믹스드 보이스라는 하나는 이태리어고 두 개는 불어 프랑스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또 그리고 절반의 흉성이다 혹은 절반의 팔세토이다 라고 의미하는 절반의 팔세토는 메조 팔소 그 다음에 메조 페토라고 언급되기도 했죠. 그리고 팔세토부터 유래한 소리라는 뜻에서 보체디 핀테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오서는 이 목소리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 별도의 성구로 구분하는 경향이 유행했고 19세기의 유명한 교사가 가르시아 학파가 있고 람페르티 학파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별도의 성구 레지스터로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성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들 보이스, 미디움 보이스라는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어찌됐든 뭐 접근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뭐 교사의 생각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표현이 되긴 했는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은 두 개가 같이 사용되는 목소리, 두 개의 성구가 같이 사용되는 목소리를 의미한다는 거죠. 즉 개념적으로 믹스드 보이스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앞에서 봤던 주요 논쟁 첫 번째 흉성과 두성이 섞일 수 있느냐, 믹스드 보이스는 강한 소리로 발전이 가능한가, 뭐 이거의 대답은 전부 다 yes, 예, 맞다는 거예요. 일단 성구가 뭔지부터 다시 한번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맞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성구가 뭔지 먼저 봐야 돼요. 뭐 성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결과물적인 목소리, 소리를 딱 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요즘에 좀 대세, 학계의 대세는 뭐냐면, 성구란 목소리의 생성 원리에 따른 목소리의 구성 요소예요. 즉,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성구는 목소리 안에 비율로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솔, 이런 걸 소리 낸다고 쳐더라도 두성을 중심으로 낼 수도 있고 흉성을 중심으로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를 내보면 이렇게 하면 이 목소리는 흉성 중심으로 낸 거예요. 성대 접촉이 확 올라가면서 네, 죄송해요.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살아나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대 접촉이 올라가면 고주파수 배음이 더 많이 들려요. 주파수 스펙트럼 상으로. 반면에 같은 노트의 같은 발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헤드를 많이 쓰는 거죠. 예, 접촉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구라는 목소리는 어떤 결과물로서의 목소리를 뜻하는 보이스와 구분되어야 해요. 일반적으로 체스트 보이스, 흉성, 두성, 이거는 결과물적인 목소리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체스트 레지스터와 헤드 레지스터는 그 안에 들어있는 비율,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트 보이스라는 거는 체스트, 흉성구가 두성구에 비해 더 많은, 즉 체스트 도미네이티드 보이스, 흉성구가 지배적인 목소리. 반면에 두성이라는 거는 두성구가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두성구의 비율이 더 많은 목소리, 즉 두성 지배적인 머리 지배적인 목소리라고 볼 수 있죠. 뭐 수학적으로 정리해 보면 보이스 체스트 보이스는 체스트 레지스터가 헤드 레지스터보다 더 많은 보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써놨는데 뭐 말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섞일 수 있냐? 흉성이랑 두성이랑 섞일 수 있어? 비율이니까 가능해. 반면에 강한 소리 낼 수 있냐? 일단 섞은 다음에 거기서 흉성의 비율을 늘리면 돼. 강한 소리 못 내는 거는 흉성의 비율을 못 늘려서 그래. 대신 CT의 비율, 두성구가 갑자기 줄어들면 안 돼. 그런 테크닉을 수행할 수 있으면 강한 고음을 낼 수 있고, 못하면 음이 떨어지거나 TA가 강하면 음이 떨어지고, 삑살이 나는 경우 TA가 못 견디고, 여기도 오타네요. 못 견디고 성문이 탁 벌어지는 경우, 그렇게 되면 삑살이 나면서 가성으로 확 빠지게 되죠. 과학적 증거는요, 티체 보콜로지로 유명한 티체의 논문에서 고음을 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TA를 무력화시킬 것을 설명해요. 즉 갑자기 흉성을 쓰다가 두성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고음으로 진입하면서 TA가 원래 사용되고 있는데 고음에서도 사용되는데, 다만 점진적으로 점점 힘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즉 비율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율이. 그래서 흉성구는 피혈근들의 활성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요. 피혈근들이라는 거는 무슨 아리테노이드 하는 근육들인데, TA, 타이로아리테노이드, 갑상 피혈근, 레터럴 크리코 아리테노이드, 측 윤상 피혈근, 포스테리어 후면 후 윤상 피혈근, 다음에 피혈간근,
예, 이렇게 요게 성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흉성구와 관련이 있고요. 두성구는 성대를 잡아당기는 윤상갑상근 CT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이거는 뭐 여기는 제가 안 써놨네요. 안 써놨는데 제일 처음에 기억이 안 나네요. 코넬리우스 리드가 잠시 밑에 있었던 사람이 있거든요. 더글라스 스탠리. 더글라스 스탠리가 처음 제시를 했고요. 이게 성구와 직결이 되고 그게 블렌딩 되어야 된다는 개념은 코넬리우스 리드가 나중에 자신의 책 1950년대 벨칸토 책에서 확립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 근육이 요 두 개의 근육 그룹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미세하게 성대의 두께를 조절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배우느냐, 어떻게 그 소리를 내느냐, 이게 결국 문제인데, 좋은 교사를 만나면 되죠. 예, 농담이고요.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마음대로 조절하는데요. 특히나 섬세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섬세한 조절이 마음대로 될 리가 없죠. 막 조절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요.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학생의 상태를 고려해서 고도로 정밀한 훈련 스케일을 설계를 해야, 예. 이게 한번 볼까요? 그래서 나중에 뒷부분에 살짝 맛배기만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훈련 스케일을 설계하면 학생이 단지 그 스케일을 노래 부르기만 하면 반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고음 내는 방법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몰라요. 학생은 모르기 때문에 수업을 듣죠. 그런데 어떤 방법을 문자적으로 혹은 언어적으로 알려주고 그걸 소리 내봐.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러면 어떤 상황을 조성해줘서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두로 이렇게 막 설명시켜서 그러니까 뭐 소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게 숙련되도록 다듬어 나가야 돼요. 일단 소리가 나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소리가 나게 하는 거는 교사의 능력이고요. 이거를 하지 않고 배제하고 그냥 장황하게 하는 설명은 판타지나 마찬가지 허상이에요. 학생의 머리만 혼란스럽게 하고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혼란스럽게 하고 잘나던 소리도 뭔가 설명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복잡해지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 스케일은 이미 SLS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 놨어요. 뭐 다른 쪽 학파의 내용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런 내용까지 뭐 조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SLS 테크닉으로 되게 굉장히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런데 SLS 인스트럭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안타깝게도. 예, 그래서 이게 과연 훌륭한 교사의 자질인 거죠. 훌륭한 교사냐 아니냐 이거는 학생에게서 원하는 목소리가 한 번이라도 나오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해주는 거, 그게 돼야 학생이 그거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연습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학생의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어야 돼요. 흉성이 부족하네. 흉성 나오려면 이걸로 소리 내봐. 이 음역에서 이렇게. 흉성 많이 나오지? 이게 흉성이야. 너 지금 두성이 부족해. 혹은 두성이 너무 많아. 성대 접촉이 안 돼. 이 소리 내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교사는 원하는 목소리가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메소드, 툴셋을 최대한 다양하게 확보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밀하게 다듬어 나가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툴셋이 기본적으로 코넬리우스 리드가 말한 거는 피치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음에 모음에 따라 달라지고요. 다음에 세기에 따라 달라져요. 다음에 SLS 같은 경우에는 자음도 굉장히 다양하게 조합하죠. 여기에 합쳐서.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쉬는지도 조절이 될 거고요. 자세를 어떻게 하는지도 조절이 돼요. 턱을 들고 하는 노래 부르는 거와 턱을 당기고 노래 부르는 거, 후두의 포지션이 달라지고요. 그에 따라서 성구의 비율이 달라져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저는 어떻게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느냐. 원래는 돈 받고 하는 수업인데 잠시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나눠요. 가창지도 방법의 유형. 첫 번째는 직접적 지시. 다음에는 키네스테지아, 감각적으로 뭐 머리를 써라, 가슴을 올려라, 뭐 뒤를 돌아 나가라, 이거는 그렇고요. 다음에 시범을 보이고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학생은 한번 시범 보이면 대충 성대모사 하듯이 따라할 수 있죠. 다음에 반사 반응. 이게 이제 보컬리제, 예, 훈련 스케일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죠. 어, 여기로 갈수록 제일 고차원적인 메소드가 되겠죠. 네. 일단 그래서 뭐 이 내용은 성구에 대한 기본 내용이고,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교사들이 더욱더 봐야 될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믹스드 보이스가 뭔지를 살펴봤고, 그리고 그 믹스드 보이스를 어떻게 훈련하는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제 가이드를 제공해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도 있지만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조금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워낙 케바케라서요. 예. 그래서 결국은 숙련된 교사한테 레슨 받는, 저거 아니더라도 숙련된 교사한테 레슨 받는 걸 추천드리는 게 다 그런 이유죠. 일단 들어봐야 문제 진단이 되고 특정한 솔루션을 제공했을 때 어떤 반응으로 소리가 바뀌는지 봐야 감이 잡히니까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문자적으로 적어놓고 혹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거 하면 돼,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그런 게 조금 있긴 있어요. 뭐 빨대 연습 같은 경우는 거의 맹목적으로 뭐냐 아무렇게나 해도 분명히 효과가 있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거 하나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말이 길었네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